자, 이제 전반사와 강통신 관련된 작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9번 문제고요. 그린 가는 단색광이 매질 A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매질 AC의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의 ABC 중 두 매질로 만든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광통신에 사용되기에 적절한 구조를 가진 강섬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그럼 일단 A에서의 빛의 속력과 B에서의 속력, C에서의 속력을 각각 VA, VB, VC라고 두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VB, VC는 바로 비교가 되는 게 여기 법선을 그어 보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명확하게 보이죠. 어느 쪽이 각도가 더 큽니까? B하고 C란다. 내가 잘못 얘기했네. A하고 C 사이네요. A 쪽이 각도가 더 크죠. 그래서 VA하고 VC를 비교해 보면 A 쪽이 속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는 전반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전반사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게 덧대어서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했을 때 요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 인계각이었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지금 입사각이 더 크니까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계각보다는 무조건 90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VA하고 VB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 인계각 90도 중에 누가 더 커요? 무조건 90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긴 끝났어요. 이 경우는 지금 얘랑 얘를 조합해 보면 그 B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속력이고 그 다음에 C의 속력이 가장 느립니다. 그러면 코어하고 클레딩을 어떤 물질로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에 얘도 이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야 되니까 인계각 90도 중에서 90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지 전반사가 되기 때문에 코어 쪽은 속력이 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코어가 돼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클레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조합이 코어 클레딩 뭐 이건 되는데 나머지는 될 게 코어 클레딩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 쪽이 무조건 속력이 느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보면 B가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 기억은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C는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니은은 볼 거 없이 바로 되는 거고요. 근데 D것은 체크해 봐야 됩니다. A는 중간이죠. 중간인데 C가 속력이 더 느리죠. 그러니까 안 되죠. 만약에 되는 조합은 요거는 C가 아니라 이제 B였다면 되겠죠. B면은 이제 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만 전반사가 되고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자, 112번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P를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P의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한 후 매질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보면 여기서는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비교해 보면은 A하고 B 중에서 B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을 비교해 보면 VB, VA 비교해 보면 각도가 더 큰 B 쪽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반사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요런 상황이 있죠. 요거를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인계각 90도 중에서는 90도가 무조건 크죠. 그래서 VC 쪽이 더 큽니다. 근데 차이를 보면요. 자, 얘하고 얘 차이보다는
요 인계각하고 90도 차이가 더 크죠. 이 보면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더 작잖아요. 그리고 요 각도보다는 요 각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작고 크고니까 이게 더 작고 더 크고 하니까 요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둘 다 보면은 A 쪽이 속력이 느린데 그 차이는 요 A하고 C 사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A, VB, VC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A가 제일 느리고요. A가 가장 느리고 제일 빠른 거는 C고요. 일단 가운데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굴절률로 치면은 거꾸로죠. 굴절률로 치면은 요렇게 갑자기 VA가 나오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이거 몇 분까지고? 그럼 마음이 안 급해도 되네. 계속 20분으로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굴절률로 보면은 이제 속력이 느린 쪽이 가장 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한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A가 속력이 더 느려요. A가 더 느린데 B보다도 느리고 C보다도 느려요. 그럼 이럴 때 이제 B하고 C 중에는 누가 더 빠르냐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요 사이의 속력 차이하고 요 사이의 속력 차이 중에서 누가 그 차이가 더 크냐를 이제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차이를 보면 요게 각도 차이가 더 크니까 속력 차이가 더 크죠. 그 말은 얘가 느리더라도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리다는 거예요. C보다. 그럼 C 쪽이 속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크다라는 뜻이 되니까 C가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요 그림 보고 요거 찾으면 이제 보기는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다 물어보는 거죠.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세타는 A와 C 사이의 인기각보다 크다. 지금 보면 요게 세타인데요. 그럼 요것도 세타죠. 그러면 요것도 세타죠. 요거랑 요거는 입사각 반사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억각이죠. 평행선에서 요렇게 선 긋고 요래 하면 억각이죠. 그럼 인계각이 요거거든요. 인계각하고 세타를 비교해 보면 요 세타는 AC 사이의 인계각보다 크죠. 여기 인계각이니까 제가 세타 C라고 표현할까? 우리 세타 C라고 하면 요 세타하고 세타 C를 비교해 보면 이제 세타가 인계각보다 크니까 얘가 전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더 맞습니다. 디귿 보면 C를 코어로 사용한 감섬유에 B를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C를 코어로 사용할 수조차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일 안 되는 조합이죠. 여기서 보면 속력이 느린 쪽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코어로 쓸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클래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절대 코어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조합은 A를 미안하다. C를 코어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C를. 지금 코어로서는 A가 가장 좋고요. 클래딩으로서는 C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클래딩 조합은 되는 게 코어 클래딩, 코어 클래딩, 코어 클래딩 이렇게만 가능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코어로 선택하는 순간 A, B 중에는 클래딩이 될 만한 물질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3번 2020년 3월 학력평가 1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3단원에서 이런 요 전반사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림은 반원형 매질 A 또는 B의 경계면을 따라 점 PQ 사이에서 광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중심 O를 향해 빛을 입사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매질 A 또는 B일 때 O에서 전반사 여부에 따라 입사각 세타의 범위를 1과 2로 구분한 건데요. 자, 요 실험 제가 잠깐 설명을 해주면 여기 반원형 물통 혹은 반원형 이제 매질을 이용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은 왜 요 원형을 쓰냐 하면 지금 요 매질하고 요 매질 사이의 굴절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굴절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는 굴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매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형이 되면 원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쏘면요, 이게 법선이 되기 때문에 법선과 이루는 각이 0도가 돼요. 그러니까 V1분의 사인 0도는 V2분의 사인 0도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0도가 되어서 굴절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만 굴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굴절 실험은 이렇게 반원형 물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세타는 입사각이네요. 세타는 입사각인데 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는 커야지 전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사가 되는 범위는 각도가 큰 쪽이 전반사가 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1과 2 중에서 전반사가 되는 범위는 2 영역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전반사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그 경계가 되는 각도. 요 각도가 뭐가 되겠노? 예, 인계각이 돼요. 그래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반사,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도 되고 반사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인계각이잖아. 그래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사가 되는 거죠. 굴절이 안 되니까.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보기 한번 볼까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는 1이 아니라 각도가 큰 쪽이어야 되죠.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했나 한번 볼까요? 지금 전반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결국에 뭐 요런 상황이 있겠죠. 요런 상황이 있으면 또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인계각 90도 하면 90도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매질하고 공기 중에서 일단 공기가 더 빠르고요. 이거 A하고 B를 비교해 보고 있네. 일단 무조건 공기 쪽이 빠르고요. 근데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인계각의 차이가 다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요, 그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범위가 넓어야지 전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인계각이 작아야지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요거는 속력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굴절률로 치면 굴절률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이제 공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A하고 B하고 공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A하고 B 중에서 인계각이 더 작은 쪽은 B죠. 그래서 B가 지금 전반사가 잘 돼요. 전반사가 더 잘 되는 거니까 공기하고 굴절률 차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일단 크고 작고는 모르겠지만 B하고 공기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B, A, 공기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그럼 저는 이제 보통 뭘로 하냐면은 속력을 먼저 비교해봐요. 그래서 이 속력을 비교해보면 속력은 속도가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전반사가 되잖아요. 인계각 90도. 인계각 90도가 돼야지 전반사가 되니까 속력은 이렇게 되죠. BA 공기. 이렇게 되고 굴절률로 치면은 거꾸로가 됩니다. BA 공기. 그래서 굴절률은 B가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한 줄 더 적으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긴장된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줄 더 적는 거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적어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전반사가 잘 된다. 이게 인계각이 더 작잖아요. 인계각이 잘 보면 전반사가 잘 되는 거고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속력의 차이가 그만큼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더 크니까 일단 대소관계를 빼고 순서를 적으면
BA 공기 순서로 대소 관계가 되겠죠. 요 차이가 더 크니까. 그래놓고 이제 속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속력은 저는 항상 이렇게 비교합니다. 인계가 90도 딱 이렇게 비교해요. 인계가 90도 하면 90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인계각인 쪽이 이제 속력이 느리고 90도인 쪽이 속력이 빠르다. 그래서 공기 쪽이 90도잖아요. 빠르고 이쪽이 이제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죠. 예,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보면 A와 B로 강섭률을 만든다면, 자 A하고 B로 강섭률을 만든다면 지금 B 쪽으로 갈수록 코어로 유리하죠. 예, 속력이 느리고 굴절률이 크니까. 속력이 느린 인계각 쪽이 코어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이 코어가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클래딩이 돼야 되죠. 그럼 디귿이 맞는지 봅시다. A와 B로 강섭률을 만든다면 A를 코어로 한다? 틀렸죠. B를 코어로 하고 A를 클래딩으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물어보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자료를 복잡하게 주느냐 아니냐 뭐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단원 이어가지고 11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자, 114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공기에서 물질 A로 입사한 단색광 P가 A와 물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또 나는 공기에서 물질 B로 입사한 P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입사해서 굴절되고 있네요. 그죠? B와 C의 경계면에 입사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굴절률은 이제 뭐 A가 큰지 C가 큰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요 A와 C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되고 있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인계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요 인계각 90도 비교해 보면 90도가 무조건 인계각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의 단색광의 속력과 C에서의 단색광의 속력을 비교하면 각도가 더 큰 쪽이 이제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 거꾸로죠. A의 굴절률과 C의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A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은 A가 C보다 굴절률이 크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보면 나에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A에서 하고 B에서 하고 C에서의 전파 속력을 좀 비교를 해야지. 지금 일단은 요 가 상황하고 나 상황을 보면 요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입사각은 같습니다. 입사각 같으니까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면은 그래서 전반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또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공기하고 A 사이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제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요 공기 중에서의 속력을 V0라고 할게요. 그럼 V0하고 VA하고 비교해 보면 속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쪽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요 둘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역시 공기 중에서의 속력하고 B에서의 속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B에서보다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근데 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 각도는 같죠. 굴절에서 들어간 각도는 같은데 요 입사각이 일단 굴절각보다 각각 더 큰데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차이가 더 심하고요. 그리고 잘 보면요. 지금 얘 둘 사이보다도 얘 둘 사이가 보면은 각도 차이가 더 크죠. 지금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더 작고요.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 각도 차이가 요 각도 차이보다 더 크고, 그리고 요 각도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요 각도가 요 각도와 같은데 요 입사각도 요 각도하고 같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요거의 차이를 보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좀 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니까 굴절각이 뭐 90도보다도 더 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요 둘 사이의 차이가 가장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뭐 대소관계를 3개를 그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단 속력이 A, B, C를 비교해 보면요. 속력이 가장 빠른 쪽이 C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C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보면은 잠깐만요. C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헷갈리노. 요 파란색 두 개를 먼저 적어봅시다. 요 두 개를 먼저 적어보면 좀 A보다 공기가 빠르고 B보다도 공기가 빠르고요. 근데 요 차이가 더 심하니까 일단 B가 가장 느리죠. 그래서 파란색만 놓고 비교해보면 V0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 VB가 제일 느리고, 그러니까 VA, VB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만 적어보면은 VC가 VA보다 빠르죠. VC가 또 VA보다 빠르고요. 근데 요 차이를 보면 이게 요 둘 사이의 차이보다 요 둘 사이의 차이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각도 차이가.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 둘 차이보다 요 둘 차이가 크니까 VC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VA, VB 요 순서로 이제 속력의 빠르기가 단색강의 속력이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 AC 사이를 보면요, AC 사이는 요만큼 차이가 나고요. 여기 가죠, 가의 경우고, 자 나의 경우에는 B하고 C 사이니까요. 요만큼 차이 나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나가 더 속력 차이가 더 크죠. 둘 다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입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가 상황보다 요 나 상황이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입니다.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니까 가에서도 전반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나에서도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이 맞고요. 그래서 조금 전반사 치고 또 이 정도면은 좀 어렵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 보면 코어에 A를 사용한 강섬유의 클레딩으로 B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요 이제 관계를 한번 보면요. 이 속력이 느린 쪽이 인계각이고 속력이 빠른 쪽이 90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계각 쪽이 코어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 코어가 돼야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클레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코어로 사용한다면 클레딩으로는 공기나 요 C가 가능한 거고요. 요 B는 안 되죠. B는 안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속력의 대소관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요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비교해서 따져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좀 요 각도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각도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하고 나머지 경계면 사이에
그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 각도보다 항상 경계면에 있는 녀석의 각도가 더 커요. 얘도 더 크고 얘에 비해서 얘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도 요 각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가 인계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전반사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굴절각도 그냥 이게 각도로 비교할 때는 90도보다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일단은 요 A가 속력이 가장 느린 거는 명확한 거죠. 어디서 비교해봐도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잖아요. 작은데 그 각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C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또 공기하고 B, 공기하고 A 비교해 보면은 이제 요 사이의 차이가 크니까 이제 B가 가장 느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A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C가 가장 빠르고 B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공기 A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요하고 요거하고 또 다르니까 이 각도도 다르고 뭔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A하고 B의 속력이 비교됐던 거였고, 그다음 요 세 개에서는 이제 A하고 공기하고 C 사이에 속력이 비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광학용 물통의 절반을 물로 채운 후 레이저를 물통의 둥근 부분에서 중심을 향해 비추어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원형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굴절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곡선과 이등각이 둘 다 0도가 되죠. 일단 가에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측정하는데요. 이때 요 안에 채우는 물질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물로 했다가 A로 했다가 B로 했다가 굴절각은 똑같이 해놓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각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각도가 전부 다 굴절각이 더 크죠. 굴절각이 더 크는데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로 갈수록 그 차이가 더 심합니다. 따라서 물에서의 빛의 전파 속력이 요 위에 있는 게 뭐였나? 공기죠. 공기에서보다 느리고요. A도 공기에서보다 느리고 B도 공기보다 느린데 얘네들이 아래로 갈수록 더 많이 느린 거죠. 그래서 공기와의 전파 속력을 비교해 보면 이 녀석의 속력을 공기하고 비교해 보면 공기보다 느린데요. 그 차이가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각도의 차이가 나니까 더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물 AB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요 B가 가장 느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순서대로 적으면 공기, 물, A, B 이 순서대로 빛의 전파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서 속력의 크기 그리고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죠.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보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속력이 A가 B보다 크죠. 그럼 굴절률은 거꾸로입니다. A가 B보다 작게 되겠죠. 그리고 공기와 액체 사이의 인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인계각이 작다라는 것이 전반사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 전반사가 잘 된다는 것은 속력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요. 이건 굴절률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 뭐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계각이 A일 때하고 B일 때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그 A일 때하고 B일 때 중에서 B일 때가 입사각 굴절각 사이의 차이가 더 크고요. 그래서 B일 때가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죠. B일 때가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입니다. 그 말은 B일 때의 인계각이 더 작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A일 때가
인계각이 작은 B일 때보다 인계각이 크겠죠. 이렇게 돼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요 디귿 같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세요. 이게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계각이 작다라는 게 전반사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요 A, B 중에서 하나를 집어가지고 얘가 이제 전반사가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적고요. 그리고 인계각이 그러면 전반사가 잘 되면 인계각이 작은 거고 전반사가 잘 안 되는 조건이면 인계각이 큰 거고 이걸 적어놓고 요 문장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읽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수능과 같이 긴장된 상황에서는 이런 잔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 딱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걸 줄이는 건 이렇게 계속 메모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계각이 작다라는 게 인계각보다 큰 범위가 넓으니까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거고요. 전반사가 잘 될 조건은 속력의 차이가 크고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꺾이니까 인계각이 이제 더 작은 상황이 됩니다. 인계각보다 90도가 무조건 크니까요. 인계각이 작을수록 각도의 차이가 큰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1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로부터 매질 A에 세타 I로 입사하고 A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다음에 매질 B로 입사를 합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겠죠. 이걸 속력으로 따져보면 거꾸로니까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 빛의 진행 경로를 그려보면 요 A에서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요 B에서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의 경로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너무 과장해서 그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도를 요 각도보다는 각도가 더 작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A에서 B로 갈 때 굴절각을 세타 B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요게 세타 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 적어 놓고요.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했는데 요 A와 C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인계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요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인계각 90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라고 했습니다. 인계각하고 90도 비교해보면 무조건 90도가 더 크죠. 그래서 C쪽의 속력이 C쪽에서의 속력이 요 A쪽에서의 속력보다 반드시 큽니다. 네. 굴절률로 치면 거꾸로죠. 여기 좀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C의 굴절률하고 A의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굴절률은 A쪽이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고요. 일단 니은 보면 세타 A하고 세타 B 중에서 이제 세타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세타 A가 요 공기하고 A 사이에서 굴절률이 굴절각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세타 A하고요. 직각삼각형을 제가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요 세타 A하고 요 각도가 합쳐지면 90도가 돼야 되죠. 근데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입사각 반사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도는 당연히 이제 세타 A가 돼야 되겠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예. 좀 두 개의 각도가 같잖아요. 90도하고 요 입사각, 90도하고 이 반사각 여기 같으니까 나머지 각도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세타 A죠. 근데 문제 조건에 그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작다. 그러니까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 두 각을 비교해 보면 요 세타 A가 세타 B보다 더 커야 됩니다. 속력이 더 빠르니까.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거꾸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면 이제 B하고 C를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속력을 보면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A가 B보다 속력이 더 크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은 C가 또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속력의 대소관계를 쭉 한번 보면요. C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A에서가 빠르고 B에서가 가장 느린 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일단 최소한 이제 B하고 C의 경계면에서는요.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하니까 전반사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요. 이제 요게 법선과 이루는 각인데 요 각도는 요 각도하고 같죠? 요 각도하고 같고요. 그럼 요 각도는 지금 보면은 요 각도하고 세타 B를 합치면 90도잖아요. 그리고 요 각도하고 세타 A를 합치면 90도고. 근데 세타 A하고 세타 B를 비교하면 세타 B가 더 작으니까요. 요 각도는 요 각도보다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제가 세타 1이라고 둘까요?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세타 2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2가 이거 세타 1보다 큽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 A하고 C 사이가요. 요만큼 속력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지점은요. B하고 C 사이잖아요. B하고 C 사이니까 속력 차이가 요만큼 차이 나요. 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 B하고 C 사이가 이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C 사이에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인데 입사각도 요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인계각도 더 작은 뿐더러 입사각도 이 전반사가 되는 이 상황보다 더 크니까 전반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둘 다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 되는 거죠. 인계각도 작은 상태에다가 속도 차이가 커서 여기서 전반사가 되는 입사각보다도 입사각이 더 큰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디귿해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 가라. 네. 맞다, 화장실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보내줘가지고 안 돼. 뒷관 가야지 뒷관. 야, 갈수록 애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네. 자, 117번 봅시다. 117번. 2020년 11월 수능 15번 문제였고요. 그림 가나는 각각 물질 X, Y, Z 중 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코어에 단색광 A를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 1은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고, 그러니까 임계각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굴절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상태인 거죠. 이게 딱 임계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Z가 X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굴절률은 Z가 X보다 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면요. 지금 가에서 얘는 지금 전반사가 될까 말까 한 경계에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인계각이고 인계각하고 90도 비교하면 90도 쪽이 이제
속력이 더 빠릅니다. 굴절률은 X가 더 큰 거죠. X가. 그래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해서 전반사가 이제 될랑말랑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나는요 보니까 그 클래딩은 안 바뀌었죠. 클래딩은 안 바뀌었는데 굴절률이 더 큰 Z로 바뀌었어요. 얘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전반사가 더 어떻게 될 조건이다?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에요.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계가 90도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 전반사가 되는데 지금 코어의 물질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물질 Z가 기존에 있던 X보다 굴절률이 더 커요. 그 말은 이제 굴절률 차이가 더 커져가지고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 된 거죠. 인계각은 더 작아질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호 봅시다.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X에 입사시키면 A는 X와 Y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지 않는다 했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얘를 지금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를 증가시키면 요 각도도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거죠.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에서 V1과 V2가 상수면요. 세타1이 커지면 세타2도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도는 계속 법선이 되니까 90도가 될 거고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 각도가 커지면은 요 세타1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세타1 입사각이 세타1일 때 굴절각이 90도였어요. 그러면 이 각도가 세타1보다 작아지면 굴절각은 90도보다 작은 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굴절이 되는 거예요. 굴절이 된다라는 것은 곧 전반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를 줄이면요. 얘가 줄어들고 얘가 커지죠. 그러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지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굴절하지 않고 그 말은 전반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져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아서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아져서 굴절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사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죠. 굴절이 된다는 것 곧 전반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나에서 Z와 Y 사이 인계각은 세타1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죠. 나는 전반사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은 인계각은 어떻게 된다? 인계각은 작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에서 그렇기 때문에 Z와 Y 사이 인계각은 세타1보다 더 작아서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D급 보면 나에서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이거 느낌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요 조건은 똑같은데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전반사가 들락말랑 했으면 얘는 전반사가 되겠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요. 굴절률이 더 커졌어요. 그럼 속력은 더 느려졌죠. 속력은 더 느려졌으니까 요 사이의 각도보다 각도 차이가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더 많이 작아질 겁니다. 요 굴절각이. 그 말은 얘가 조금 더 이게 완만하게 입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비해서 요 각도가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지면 요 법선과 이루는 요 각도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요 Y하고 Z 사이가요 인계각은 더 작아진 상황이에요.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입사각은 또 더 커진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전반사가 될랑말랑했다면 이제 나에서는 완전히 전반사가 되는 인계각은 더 작아지고 입사각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었고요. 지금 똑같은 각도로 입사시키고 있잖아요. 똑같은 각도로 입사시키고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 되어버렸으니까 전반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경계에 있으니까 전반사가 되냐 마냐. 근데 더 잘 될 조건이 되었으니까 전반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그냥 풀었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제목이 뭐였노? 굴절과 전반사였습니까? 예, 그 관련된 문제고 요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